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코트라 해외투자지원팀장을 맡고 있고, 한 8개월 전까지는 사우디 리야드 관장을 맡아서 한 3년간 사우디에 근무했습니다. 그 인연으로 오늘 좀 브리핑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받았는데, 여기 와 계신 분들이 다 사우디의 전문가신데 저보다 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겠습니다. 가질 것 같아서 쉽게 얘기하면 뭐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제가 아는 그리고 경험한 그런 사실에 기반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한 6가지인데 그냥 각 부분에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왕국입니다. 한 면적은 우리 한반도의 10배고 남한의 20배 정도 됩니다. 굉장한 대국입니다. 인구는 3천만인데 저희가 조금 유의해야 될 게 한 3분의 1이 외국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인은 한 2천만, 외국 노동자가 한 1,000만 정도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사우디 고용 정책을 우선시하면서 외국인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 경제활동 인구가 외국인이라는 점, 그러니까 이 외국인도 소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주요 도시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유명한 리야드, 메카, 제타 등등 주요 도시가 있습니다. 정부 형태는 왕국이고 1인당 GDP가 한 2만 불 정도 됩니다. 다른 중동 국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편이죠. 적은 편이지만 워낙 인구가 많고 그 국가 규모가 크다 보니 이제 원유 수입으로 인한 어떤 수입을 전체 국가 인구수로 나누다 보니 조금 저렇게 다른 GCC 산유국에 비해서는 조금 국민소득이 낮은 편입니다. 소비 매장량은 약 한 16%, 세계 16%,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매장량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로 그쪽에다가 자동차나 공업 제품을 팔고 주로 수입하는 것은 원유나 공업 원료죠. 근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가끔씩은 조금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좀 사우디인 입장에서 보면 좀 기분이 좀 약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시장을 접근할 때 이건 조금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사실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미녀들의 수다 같은데 뭐 요즘에는 TV에서 가끔씩 사우디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국가를 소개할 때 마치 사우디의 모든 국민들이 엄청난 부자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죠. 아까 국민소득에서 잠깐 봤지만 그래도 상당히 부의 편중이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 사람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최고급만 선택할 것 같지만 굉장히 검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많이 찾고 굉장히 실질적인 면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사우디 시장에 진출할 때 그 품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가격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기업들을 보면 사우디는 원유가 엄청나게 많고 부국이기 때문에 품질만 좋으면 가격 세팅을 아무리 높게 해도 잘 팔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이고 서민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과거에 굉장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온 국민들이기 때문에 아주 한 개 한 개까지도 잘 체크합니다.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죠. 우리가 베트남 못지않게 우리 오늘날 경제성장을 이룩한 기반이 사우디임을 잊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7, 80년대 엄청난 우리의 건설 노동자들이 외화를 수입을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가 있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우디 사람들이 중동 어느 나라 국가보다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속마음까지 그러겠느냐라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우디가 과거에 그 독립을 하거나 근대 국가 체제를 갖출 때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나라가 영국과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어떤 의존, 그들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약간 좀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사람들에게 1차적인 선택권을 준다면 물론 한국도 좋은 인상을 갖지만 유럽이나
미국을 우선시하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인식을 하고 사우디 시장을 좀 진출을 해야 되고, 거래 방식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계약서 위주에 철저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해서 대충 넘어가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계약서에 기반한 상행위를 하고요. 계약서에 기반하지 그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상당히 곤경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우디하고 어떤 거래를 할 때 굉장히 문자적인 계약서에도 조심을 해야 되고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우디가 또 하나의 특징이 이제 외국인이 많다 보니, 그리고 대다수의 사회 어떤 리드, 오피니언 리더나 아니면 정책 고위 공무원들, 이런 경우는 영어를 굉장히 잘 하십니다. 외국에 유학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영어를 오히려 우리의 어지간한 비즈니스맨들보다 잘 구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구사하시고 아랍어를 구사하시면 참 비즈니스인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사우디에서는 영어를 모르면 음식을 시켜 먹을 수가 없지만 아랍어를 몰라도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어떤 영어가 많이 통용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로 상대방 회사와 계약을 하거나 어떤 거래를 진행할 때 이제 주로 저희가 상대하는 것은 이제 디렉터급, 어떤 실무자급도 많이 이제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우디의 의사결정 방식은 중간 관리자가 아니라 탑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결정은 최고 결정자가, 경영자가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우디도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제는 실무자하고 많이 협상을 하는 것보다는 진짜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하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가는 것이 가장 핵 포인트입니다. 사우디 비전 2030은 뭐 언론지상에서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사우디가 요즘에 갖고 있는 어떤 국가 경영에 대한 청사진이죠. 중장기 국가 경영 플랜입니다. 왜 이런 사우디 비전이 나왔느냐?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죠. 가장 저희가 뭐 우선적으로 볼 내용은 앞으로의 어떤 먹거리,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한 어떤 헤게모니, 그 다음에 가장 결정타가 110불, 배럴당 110불을 넘어갔던 유가가 한 20, 30불까지 내려감에 따라서 어떤 경제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이 다가온 것, 그리고 지금 새로운 이제 그리고 왕정 체제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국가 비전을 제시할 어떤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상세하게 배경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유가가 문제죠.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갔던 게 심지어는 16년도에는 20달러, 5분의 1 토막이 난 거, 그거 때문에 굉장히 국가 재정 수입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가가 앞으로 석유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국가를 원활하게 경영할 방법이 없을까라는 그 배경이 사우디 비전 2030을 수립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가 유지되는 게 어떤 석유로 인한 수입, 광물 자원 이런 곳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 보니 이제 이런 유가나 어떤 광물 자원이 고갈되었을 때 그때 국가가 닥치게 될 여러 가지 사명, 그런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굉장히 절박한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이 광업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을 사우디 비전 2030에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실업의 문제랄지 이란이 지역 패권의 강자로 대두되면서 이란을 견제해야 될 여러 가지 필요성, 그리고 왕위 계승에 대한 어떤 정당한 어떤 명분이나 국민에 대한 어떤 호소력, 이런 배경에서 이제 사우디 비전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활기찬 사회, 번영하는 경제, 진취적인 국가. 이게 3대 이제 주요 섹터죠. 주요
섹터인데 이제 그걸 자세히 들어보면 뭐 활기찬 사회에서는 이슬람의 여러 가지 어떤 전통 관습을 존중하고 어떤 사우디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내면의 어떤 정신력 그리고 종교심 이걸 강화시키는 한편 그걸 잘 활용해서 어떤 사회의 중심축을 삼겠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자세한 내용은 여기 자료에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우디 비전 2030이 목표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목표가 국가의 의존도를 줄이고 민간 경제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뭐 민간 비중이 38%인데 앞으로 사우디 비전 2030이 완성되는 2030년 정도에는 민간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80% 이상 높이겠다. 그리고 이제 인구의 3분의 1이 외국 인력인데 내국인의 어떤 훈련과 인력 양성을 통해서 외국 인력을 대체하고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여성 고용 인력을 더 늘려서 어떤 건강한 어떤 고용 문화를 창출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탈석유 산업입니다. 석유가 지금 재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게 한 87% 정도 된데 이것을 2030년까지는 30%로 줄이고 대신에 그 비중을 여러 가지 이제 제조업이나 건설업, 서비스업으로 이제 대체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사우디가 많이 갖고 있는 게 외환 보유고입니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7천억 불이 넘어갔는데 지금은 한 5천억 불 정도 되나요? 이런 많은 외환 보유고를 잘 활용해서 어떤 자본 수입을 확충하겠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우디 내에서 지금 노동 생산성이 좀 낮은 측면이 있는데 IT와 여러 가지 자동화 기술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여서 어떤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고 좀 효과적인 어떤 사회를 지향하겠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주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재정 수지가 저유가로 인해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도 신설하고 외국인에 대한 인두세도 도입하고 그다음에 투자라는 것이 수은 정부에서 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민간 투자를 유도를 해서 정부의 비중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 이제 주요 부문별의 골자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사우디 비전 2030의 이제 대표적인 그 모델이죠. 네옴시티. 이게 신도시입니다. 사우디가 보면 굉장히 남에서 북으로 길게 돼 있는데 이 네옴이라는 시티는 이제 사우디 비전의 상징적인 결과물이고 이제 미래 청사진의 대표적인 어떤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여기다 샘플로 넣어놨는데 이 네옴시티를 구현하면서 사우디 비전의 원대한 이상을 한번 이렇게 실천해 보겠다는 건데요. 요게 워낙 메가 프로젝트다 보니 우리 국내에 이제 기업들의 관심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는 이제 제가 있을 때 나온 게 아니고 제가 온 다음에 발표가 됐는데 대체적인 이제 윤곽을 보자면 한 500조 이상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투자 프로젝트고 로케이션은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 이런 3국이 만나는 북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뭐 형성된 어떤 도시가 있는 게 아니라서 완전히 벌판이죠. 그래서 신도시를 건설하기에는 거기가 안성맞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는 이제 그런 아주 첨단 도시를 샘플로 거기다 건설을 하고 그걸 통해서 사우디가 장차 구현하고자 하는 혁신적이고 첨단 기술적인 어떤 사회를 그 신도시의 어떤 샘플을 보임으로써 앞으로 사우디가 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어떤 미래상을 이 도시를 통해서 구현하는데 이 프로젝트에 의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도시를 잘 봐야 되는 게 워낙 크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 기업이 참여하고 경쟁력을 가진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선별해서 이 프로젝트에 접근을 하면 우리도 상당히 많은 역할을 이 신도시 프로젝트 구현하는데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디 비전 2030을 이제 주로 섹터 6개 분야로 보면 첫 번째가 관광입니다. 사우디는 굉장히 조금 이상하긴 한데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성지 순례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카라는 곳이 이슬람 성지이죠. 그래서 이슬람 교인들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메카를 성지 순례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메카가 여러 가지 인프라나 사정 때문에 적정 인원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숙박이나 교통이나 또 거기에 있는 공공시설이 세계에서 몰려드는 이슬람 순례객을 다 수용할 만큼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IT 기술과 여러 가지 ITS 또 투자를 유치를 해서 그런 인프라 시설을 확충해서 정말 누구나 다 그 메카를 방문하고자 하면 다 수용이 가능한 그런 정도까지 이제 인프라를 확충하자는 게 이제 관광산업의 이제 주요 목표죠. 그래서 사실은 사우디는 굉장히 관광에 관한 엄청난 보이지 않는 자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슬람 종주국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하지 순례객과 성지 순례객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앞으로 잘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보면 앞으로 개혁이 비자 발급을 간소화한달지 이제 호텔을 증설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ITS 기술로 통해서 해소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죠. 보건의료는 사실 사우디가 가장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뭐 메르스뿐만 아니고 상당히 많은 그 질병이 있고 또 이제 삶의 질이 개선되면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고급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건의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우디와 잘 파트너로서 협력할 분야가 많습니다. 뭐 백신 개발도 그렇고 저 병원의 디지털 정보화, 그다음에 뭐 간호사 인력이나 의사 인력 양성, 또 의약품, 의료 장비를 공급하는 문제. 그래서 의료 분야도 우리가 상당히 사우디 비전을 2030을 구현하면서 굉장히 협력이 필요하고 진출이 유망하다는 분야로 저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주로 이제 태양열과 풍력이죠. 이것은 이제 현재 사우디가 주로 의존하고 있는 게 화력입니다. 지금 뭐 컴바인드 사이클이나 여러 가지 뭐 중진류 화력 발전소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좀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나 원자력으로 현재 에너지를 대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상당히 유망한 거니까 저희가 하여튼 주의를 기울여서 진출 전략을 체계적으로 잘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IT 쪽도 굉장히 유망하죠. 사우디는 워낙 국토 면적이 넓다 보니 그 모든 국가의 IT 인프라를 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신 IT 기술을 도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무선이나 모바일이나 이런 약간 뒤처진 그런 사우디 IT 인프라를 신속하게 캐치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로 합니다. 전자정부나 전자상거래,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에서 저희가 주의를 해야 돼, 좀 눈여겨봐야 할 게 게임입니다. 이슬람 국가는 게임을 안 할 것 같죠. 근데 굉장히 게임을 좋아합니다. 어떤 식의 게임으로 이 시장을 접근해야 될지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고요. 하여튼 유망한 분야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방위산업, 이것은 조금 이제 기밀적인 측면인데 사우디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가 방위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조금 원천 기술을 도입해서 자주국방을 이룩하자고 하는데 잘 폐쇄적이죠. 유럽과 미국은.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좀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한국 기업과 손을 잡고 자국들이 필요하라는 여러 가지 방위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지금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매업 같은 경우도 전자상거래,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지금 사우디에 조금 부진한 것이 소비재 제품입니다. 사우디도 엄청난 그 소비재 제품의 시장이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나 뭐 예를 들어서 요식업 이런 것들도 진출이 유망합니다. 한국 사우디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장품 브랜드가 에뛰드 하우스입니다.
이니스프리, 뭐 토나모리 이런 거 모르는 사우디 젊은 여성이 없을 정도로 한국의 화장품이 그쪽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비단 화장품뿐만 아니라 지금 리야드에는 예를 들어서 뭐 카페베네나 이런 뭐 B&Q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이런 소비 유통 쪽에도 굉장한 어떤 기회가 있다는 것을 좀 저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신도시 개발은 뭐 사우디의 뭐 국민주택 100만 호 건설 또 네옴시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분야입니다. 석유화학은 이제 전통 산업이긴 한데 이제 새로운 이제 기술 집약적인 어떤 분야에 많은 진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광업도 우리가 사우디 하면 뭐 원유만 생각하지만 앞으로 많은 수요가 예견되는 우라늄, 금, 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묻혀 있습니다. 지금 뭐 한화나 일부 기업들이 사우디하고 조인트 벤처를 맺고 광업 분야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래의 자원 확보나 어떤 협력 분야 강화를 위해서는 이 광업 분야도 좀 체계적인 진출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사우디 비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죠. 많이 나오고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좋게 봐야 될 그런 분야는 아무것도 없던 국가의 중장기적인 정책에 아젠다를 설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방향성 없이 국가를 운영하는 거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청사진을 제시해서 가는 국가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뭐 이전에도 사우디도 뭐 국가 중장기 플랜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사우디 비전 2030처럼 체계화되고 디테일한 어떤 컨텐츠를 갖춘 국가 중장기 목표 제시는 사우디 비전이 처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라는 방향성이 명확해지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여러 가지 프로젝트 참여 기회나 윈윈 어떤 기회 같은 것을 계산하기, 체계적으로 수립하기가 좋죠. 그다음에 굉장히 사우디가 전통적인 시장인데 이런 사우디 비전 2030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은 개혁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성을 존중한다 할지 그다음에 아람코 IPO 통해서 국부 펀드를 조성해서 어떤 여기로부터 어떤 자본 수익을 창출한다 할지 그리고 뭐 최근에 보면 여성의 참여와 여성에게 뭐 운전을 허용하겠다든지 또 여러 가지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내용이 사우디 비전 2030 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 조금 의문스러운 점도 있죠. 있기는 있지만은 그걸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어떤 이런 점도 좀 있으니까 유의해야 되겠다라는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우디 비전 2030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서 우리 기업들이 또 사우디 발전에 기여도 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어떤 프로젝트 수주나 우리 제품의 진출 기회를 삼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일찍부터 사우디 비전 2030 협력 추진 체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우디 뭐 파트너십 국가, 전략 국가,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6대 전략 국가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도 있지만 한국이 가장 이 사우디 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는 국가로 지금 실제로 그렇게 활약을 하고 있고 사우디 측에서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모든 분야를 다 협력해서 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우리의 중점,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고 사우디 측의 필요성도 높은 제조, 디지털, 그 다음에 인력 양성, 보건의료, 중기협력 이렇게 5분야를 저희가 이렇게 실렉팅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민간 조인트 벤처도 구성했고 이제 여러 가지 경험 프로젝트나 구체적인 협력 관계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앞으로 저희가 이제 많이 민간뿐만 아니라 저희 코트라 또 산업부 사우디 측에서는 이제 경제기획부가 파트너가 돼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기회를 저희가 잘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것은 이제 세부적인 내용인데 조금 이제
외부에 밝히기도 어려운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한번 자료를 읽어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우리가 서로 정부 차원에서나 혹은 그 기업과 기업 차원에서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 대략적인 그 내용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인력, 의료, 중기 이런 분야는 이제 잘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희 코트라도 역시 정부도 이런 사우디 비전의 참여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회와 윈윈 전략을 구사하지만 저희도 코트라도 이 사업화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 사우디 비전 2030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략 진출 사업단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민간 차원에서 또 개별 기업 차원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있고 사실 이제 발주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그 전략 진출 사업단이나 앞으로 코트라가 어떤 기관에서 이것을 하든지 저희가 많은 기업들에게 안내도 드리고 사업 참여 기회를 많이 드릴 겁니다.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걸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인사 말씀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협력 분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조선소, 아람코하고 현대중공업의 조선소를 예를 들으셨는데 이것은 진짜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우디 측의 수요와 우리 측의 어떤 진출의 니드가 잘 맞아떨어져서 탄생시킨 어떤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사우디의 아라비아의 쪽이죠. 아라비아의 쪽에다가 킹살만 조선소 단지를 건설해서 사우디의 여러 가지 유조선이나 또는 선박 수리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사우디에서 가장 필요하는 어떤 선박들을 많이 생산하고 또 그걸 수리하는 기능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조선업이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우리 조선 인력이 지금 국내에서 굉장히 침체기인데 이런 사우디 비전 2030의 참여를 통해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조선뿐만 아니고 우리 기업들이 한계 상황을 닥친 분야도 사우디하고 이렇게 협력을 통해서 어떤 해결의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산도 마찬가지고요. 뭐 도시 이제 건설업, 특히 관광 쪽, 플랜트 신재생 이런 것들도 우리가 눈여겨보면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은 이제 주로 이제 어떤 정부 간의 협력인데 인력 양성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이건 꼭 사우디 비전 2030과 연계돼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우디하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우리가 좀 마음속에 새기고 가면 좋을 것 같은 5개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사우디 비즈니스의 성패는 가격 경쟁력도 아니고 기술력도 아니고 협상력도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인내심. 우리처럼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우디인들은 갑자기 어떤 일은 굉장히 급하고 어떤 일은 너무너무 반응이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리둥절합니다. 그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그러나 우리의 로직이 있는 것처럼 사우디 사람들의 로직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눈으로 보면 이상한 거고 사우디에서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파트너로 삼고자 하는 사람은 사우디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을 고집을 하면 잘 추진이 안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안 되고 속이 터지지만 그래도 사우디인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기다리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결국에는 어떤 결과물이 나옵니다. 절대로 조그마한 일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나 중동하고 특히 사우디하고 비즈니스 하실 때는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결과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똑같은 선상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두바이나 다른 국가를 보면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를 그래도 감안을 합니다. 뭐 사우디도 그렇지 않은 게 아닌데 상당히 로컬 어떤 스탠다드를 존중합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면 아닌데 그게 사우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니까 너무
국제 스탠다드 운운하면서 그걸 고집하시면 안 됩니다. 사우디인들의 입장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우디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아라비아 상인이란 말이 있듯이 이해관계가 냉정하고 어떤 비즈니스를 추진하실 때 이해관계 득실에 따라서 행동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동양인의 이모셔널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거 좀 우스갯소리인데 사우디인들이 잘 전화를 안 받습니다. 안 받죠? 그러나 전화를 받기 시작하면 그 정도 되면 이제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친구가 되면 내가 전화를 해서 부재 중에 미스드콜이 나더라도 상대방에서 전화를 합니다. 미스드콜이 난 다음에 상대방에서 전화를 오면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굉장히 친구, 너와 남, 가족과 남 이런 관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마인드, 그 사람들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휴먼 터치입니다. 냉정하고 이해타산적인 마인드만 갖고는 사우디인들에게 진정한 파트너나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손해본 듯한 어떤 행동과 양보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렇게 휴먼 터치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면 정말 이해관계만 찾는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겁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어떤 휴먼 릴레이션도 좋고 정서적인 마인드도 좋고 오래된 친분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성패는 실력입니다. 가격 경쟁력이고 제품 경쟁력이고 그런 것이 이제 궁극적인 실력이니까 휴먼 터치에 의지하시되 너무 그런 쪽에만 몰두하시는 건 안 좋고 궁극적으로는 경쟁력을 가지셔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 사람들이 가장 한국 기업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 너무 돈만 밝힌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접근을 한다고 조금 섭섭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우디인들은 친구를 원합니다. 파트너를 원합니다. 멀리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해요.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런 걸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만 유리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가치와 상대방의 이득을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공동의 상생의 가치를 찾아가면서 그렇게 가야 궁극적으로 사우디 비즈니스의 결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서당계 제가 3년 정도 그쪽에 있었는데 이 사우디 전문가들 분 앞에서 너무 좀 오버해서 말씀드렸는데 잘 이해해 주시고 사우디 비즈니스 할 때 이런 견해도 있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셔서 참고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